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을 명예훼손했다며 대구 MBC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뉴스부터 짚어보고요. 대구 시민 63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5도 라이프 한 달살이 도전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경북이 최근 5년간 산림 불법행위 피해액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뉴스와 10월 항쟁 78주기 위령제 소식 살펴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시가 대구 MBC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최근 그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경찰에 이어 검찰도 대구시가 대구 M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모두 무위로 돌아간 셈입니다. 검찰은 대구 MBC 보도 내용 자체에는 사실관계에 틀림이 없고 사업에 대한 우려를 토론한 건 주관적 평가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지난해 4월 대구 MBC의 신공항 특별법 검증 보도 후 이어진 대구시의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됐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대구시와 홍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대구 시민 63명이 지난달 30일부터 1.5도 라이프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 30일부터 대구 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한 1.5도 라이프 한 달 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5도 라이프 한 달 살기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인 참여자 63명은 25일까지 한 달 동안 녹색전환연구소가 개발한 탄소 배출 계산기를 참고해 탄소 일기를 작성하고 탄소 배출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매주 금요일 온라인 공유회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무허가 벌채와 같은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북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 피해액은 경북이 가장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5년간 전국의 피해액은 2,969억 3,499만 원인데요. 이 중 경북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20%가량에 해당하는 558억 4,446만 원에 달했습니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2,323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은 2,136건으로 두 번째였지만 피해액은 더 큰 걸로 분석된 겁니다. 산림 내 불법 행위는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으로 5년간 발생한 사건 중 76%는 검찰에 송치된 걸로 파악됩니다. 네, 끝으로 78주기를 맞은 10월 항쟁 위령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1일 오전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에서 10월 항쟁 78주기 추모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위령제에는 유가족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고 현장 입구에서부터 추모시와 유족회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전도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은 정부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진상규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실규명과 배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임미애 의원과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홍준표 시장은 불참하는 대신 대구시 행정과장이 참석해 추모사를 대독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